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진행자입니다. 옆에는 전기 설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유공합 장비 제조기업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죠. 바로 기구 설계와 전기 설계가 서로 다른 도면으로 일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기계는 기계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설계합니다. 이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장비를 설계하면서도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정이 반복되고 확인이 반복되고 결국 시간과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할 WSCAD 플루이드 엔지니어링은 설계 방식을 바꾸는 제품이 아니라 두 팀이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현장의 현실부터 짚어보죠. 국내 제조기업은 대부분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부 설계자가 유공합 회로를 먼저 작성하고 전기 설계자가 그 회로를 받아 배선과 PLC를 설계합니다. 이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인 업무 분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협업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밸브 하나가 변경되면 기계팀은 유공합 도면을 수정하고 전기팀은 다시 전기 도면을 수정합니다. 같은 변경을 두 번 하는 셈이죠. 많은 기업이 우리 회사만 그런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의 모든 제조기업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구조죠. 다만 문제는 기계팀과 전기팀이 각자 다른 툴과 파일로 작업하다 보니 정보 전달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 부분이죠. 기계팀과 전기팀은 서로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PDF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메신저로 전압을 물어보고 다시 수정본을 보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프로젝트는 점점 느려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회사가 이 과정을 너무 오래 겪어서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연결하면 이러한 반복 작업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도면이 PDF나 이미지로 오가면 데이터가 죽어버리고 메신저로 부품 번호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시간 다 보내지 않습니까? 전기 설계자는 유공합 부품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고 설계가 변경되면 양쪽 도면을 일일이 수정해야 하죠. 트러블 슈팅 때는 또 어떻습니까? 도면 대조하느라 현장 가동이 멈추는 시간이 정말 뼈아픈 손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기 설계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공합은 기계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장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전기입니다.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기 설계자는 단순히 배선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검증자입니다. 전압과 신호 방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자입니다. PLC와 센서를 연결하고 제어 시스템 전체를 완성합니다. 세 번째는 표준 관리자입니다. 회사 전체의 설계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그래서 유공합 데이터가 정확해야 전기 설계 품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밸브 전압부터 PLC I/O 매핑까지 전기적 요소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다면 WSCAD 플루이드 엔지니어링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존의 업무 구조를 억지로 뒤집는 게 아닙니다. 기구 설계자가 쓰던 환경에 정기적인 지능을 더하는 방식이죠. ISO 샤리긴 2구 표준 심볼 라이브러리를 탑재하고 무엇보다 전기 설계 플랫폼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게 만드는 혁신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의 언어를 통일하는 거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계팀은 기존처럼 유공합 회로를 작성합니다. 전기팀도 기존처럼 전기 설계를 합니다. 바뀌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 기계팀이 만든 정보가 그대로 전기 설계에 연결됩니다. 현재 업무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품질만 높이는 적분입니다. 그래서 도입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이 데이터 연동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까요? 예를 들어 솔레노이드 밸브 하나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도면, 부품 리스트, 배선도, BOM에 각각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플루이드 엔지니어링에서는 부품 하나만 선택하면 모든 정보가 연결됩니다. 설계자는 더 이상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한번 수정하면 관련 도면이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바로 이것이 데이터 기반 설계의 핵심입니다. 기부 설계자가 도면에 실린더나 밸브를 배치하는 순간 그 부품의 정기적 속성까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실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지니 회로도나 BOM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되어 업데이트되는 거죠. 관리 효율 향상이 굉장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질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파일 전달 과정이 거의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메신저로 이 밸브 몇 볼트죠? 같은 질문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변경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후반에는 수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는 수정할 때마다 기계와 전기가 각각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플루이드 엔지니어링에서는 동일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기존에는 PDF를 주고받으며 정보가 손실되고 이중 작업이 발생했지만 플루이드 엔지니어링 모듈 도입 후에는 그 모든 과정이 사라집니다. 수정할 때마다 양쪽 부서를 오갈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수정으로 연동된 모든 도면과 범위 일괄 갱신되니까요. 작업 속도 차이가 엄청나겠는데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계 설계자는 전기 설계자가 계속 질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기 설계자는 기계 도면을 다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서로의 일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구 설계자는 더 이상 전기팀에 일일이 사양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설계자 역시 부품 데이터를 다시 타이핑할 필요가 없죠. 특히 실수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이 큽니다. 오기입이나 설계 불이치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본연의 창의적인 설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도 반길만한 변화네요. 경영진은 설계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비용은 모두 경영진의 부담입니다. 플루이드 엔지니어링을 도입하면 프로젝트 리드 타임이 줄어듭니다. 재작업 비용도 감소합니다. 신입사원 교육도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표준 부품과 표준 심볼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플루이드 엔지니어링은 단순한 CAD 기능이 아니라 회사의 설계 표준화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현장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최신 도면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뒤질 필요 없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보면 되니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데요. 도입 과정이 복잡하진 않을까요? 리스크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4단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먼저 사내 표준 DB를 구축하고 기구 설계부터 플루이드 엔지니어링로 전환한 뒤 전기 설계를 연동하고 최종적으로 유지 보수에서도 같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무리한 전환 없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업무 중단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적합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바꾸지 말고 데이터를 바꾸십시오. 기계 설계자와 전기 설계자는 지금도 충분히 잘 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업이 파일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면 같은 인원으로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표준화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WS CAD 플루이드 엔지니어링은 새로운 업무를 만드는 솔루션이 아니라 기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AI와 디지털 트윈 시대에는 이러한 통합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WS CAD 플루이드 엔지니어링이 설계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는지 데모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WS CAD 일렉트릭스의 작업 구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창을 쉽게 이동하고 작업 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작업 공간 활용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가지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고 각 분야마다 미리 정의된 작업 구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필요한 작업 영역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WS CAD의 기본 툴바에 툴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유압 및 공압을 위한 툴바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몇 가지 부품이 필요할 것입니다. WS CAD 유니버스에서 일부 부품이 필요하기에 지금 바로 그것들을 다운로드 할 것입니다. WS CAD 유니버스에 접속해보면 페스토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페스토는 유체공학 분야의 주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WS CAD 유니버스에는 사용 가능한 페스토 유체공학 부품이 21,000개가 넘습니다. 이제 몇 가지 부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SMC 같은 다른 제조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MC의 경우 유체공학 분야에 1만 7천 개가 넘는 부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계에는 실린더 같은 부품이 필요할 텐데요. 혹시 부품 번호를 알고 있다면 바로 원하는 실린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의 파트가 있다고 하니 모두 함께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파트가 성공적으로 가져와졌고 100개가 넘는 파트도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현재 작업 영역을 나타내는 중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볼 탐색기, 매크로 탐색기, 자재 탐색기가 있습니다. 심볼 탐색기에는 필터 기능으로 필요한 심볼만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체 설계를 위한 심볼만 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페이지를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페이지를 4개를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텍스트를 편집하는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텍스트, 여러 페이지 이름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엑셀 시트에서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 물론 밸브 Y5라고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포함된 5개의 페이지가 생기고 방금 다운로드한 WSCAD 유니버스의 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서 많이 쓰이는 빠른 검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Q 단축키로 빠른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검색에 쓰는 부품, 심볼, 명령, 매크로를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부품만 찾아보겠습니다. 숫자 2개만 입력하면 WSCAD 유니버스에서 가져온 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품 데이터베이스에 선택하고 부품을 위치합니다. 더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입력한 심볼이 보이시죠? 이번 경우에는 빠른 검색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부품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보시는 바와 같은 공합 T자형 연결 메뉴로 이 부품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머플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정말 쉽고 빠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계할 건 처음에 다운로드하였던 SMC 실린더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연결 라인이 보이죠? 이 심볼들, 즉 설계 요소들을 상호 연결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이 실린더와 이 모든 부품을 그냥 복사해서 한 번 더 여기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앵글, 즉 연결 각도가 있는데 이것으로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크로 탐색기가 있고 여기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필터링해서 유공합 설계에 필요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에 사용되는 매크로입니다. 설치한 매크로를 기존 회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가 보이죠? 즉, 이 프로젝트를 다른 해당 페이지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페이지가 너무 작으면 새로운 페이지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다른 매크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페이지가 너무 작아서 도면 프레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페이지를 A4에서 A2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회로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경되었으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생성된 이 상호 참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된 다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 튜브에는 빨간 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튜브의 목적지라고 정해줍니다. 튜브의 연결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심볼들을 추가해서 또 다른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또 다른 매크로와 더 많은 부품을 넣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에서 설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여기 밸브를 만들고 여기에 같은 SMC 실린더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밸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다운로드하고 위치를 잡으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근접 센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L각도로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L자 심볼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3번 복제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요소들 사이의 거리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꽤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빠른 편집기가 있는데 도면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면 기능 텍스트, 제조사 등을 여기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할 부분을 정하거나 엑셀 시트에서 텍스트를 복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수동으로 써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우에는 단순히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린더에 대한 설명을 보이고 싶다면 간단히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예를 들어 2개의 코일을 가진 밸브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코일이 서로 다른 특수 참조 이름을 갖게 하려는 건데 실제로는 두 코일이 분리되어 있고 다른 어떤 부품이나 다른 회로도에서 두 코일이 서로 다른 참조 이름을 가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선 몇 가지 부품을 넣어서 유공합 구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자재 탐색기에서 필터로 유공합에 사용된 부품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품은 방금 전에 5개 페이지에 설계한 유공합 부품들입니다. 이 부품들은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이것이 바로 WSCAD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삼손도로 가보면 이 P1 센서, 근접 센서 보이시죠? 방금 전에 유공합 설계에서 삽입했던 것을 삼선도에 삽입합니다. 그러면 자재 탐색기에 삼선도에 사용되었다고 노란색 박스가 하나씩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센서를 연결합니다. 유공합과 회로도가 연결되면 F 단축키로 상호 참조 도면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유공합 페이지에서 회로도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밸브 터미널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빠른 검색으로 밸브 터미널을 찾습니다. 여기 부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 채널 그룹을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식의 다양한 주석도 넣을 수 있어요. 이번엔 아주 간단한 주석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밸브 터미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런 3호 참조가 있어서
클릭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에서 부품의 상호 연결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에 4개의 심볼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하위 요소로 유체공학에서 삽입했던 밸브인데 자재 탐색기에서 바로 끌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상호 참조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참조는 구조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구조를 만든다면 모든 경로가 상세히 정의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매크로 탭으로 옮겨서 매크로 몇 개를 삽입하겠습니다. 이처럼 빠른 검색창에서 부품과 매크로 등 거의 모든 설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매크로, 부품, 심볼 등을 사용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설계 분야에서든 참조 이름 등을 바꾸면 다른 분야가 동기화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공화뿐 아니라 다른 설계에서도 동기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밸브 터미널을 삽입할 건데요. 이것은 유공합 설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합 계열에서는 필터가 보이고 자재 목록에서 이 터미널 밸브를 찾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합 설계에서도 이 심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설계 분야에 각각 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각각 다른 색의 사각형은 클릭하면 해당 엔지니어링 분야 도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한 설계 분야에서 다른 설계 분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D뿐 아니라 3D 모델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투명한 상태에서 판넬 내부에 조립된 부품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에 필요한 제작 문서 또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공합 관련 부품만 자재 목록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 양식으로 엑셀 등 여러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 다른 필터도 있고요. 매우 다양한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출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재 목록을 만들었는데 유공합에 해당되는 자재만 출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 자재 목록을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튜브 목록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튜브는 딱 3개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스마트 PDF로 도면을 출력하겠습니다. PDF로 내보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2개만 만들고 여기는 심볼 파라미터 출력 옵션입니다. PDF 출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전에 생성한 PDF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도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유공화 페이지에 들어가면 상호 참조가 살아있어서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 PDF 출력 옵션에서 확인했던 심볼 파라미터로 출력되는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작성된 전기회로를 살펴보고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보기 번거로우면 물론 옵션으로 나타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면에서는 정보가 켜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접 센서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보이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부품 위에 마우스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체, 부품 번호, 심볼 이름, 근접 센서 같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면에 대한 자재 목록입니다. 지금까지 기구와 전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스마트한 유공합 설계 솔루션인 WSCAD의 플루이드 엔지니어링 소개를 마쳤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나 질문이 있으시면 WS 코리아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